도입 개념은 아니고 정리 개념 한번 하도록 할게요. 2차 함수. 이차함수 전체적인 복수 개념 정리를 해보면 x에 대한 함수란 뜻이에요. function of x, x에 대한 함수가 2차식으로 돼 있대. 그럼 2차식을 써야겠지. 그런데 2차가 되려면 최고창이 살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2차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함수라는 단어 내에서는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대부분의 정해져 있는 함수들은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개형이 떠올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대부분의 함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생각해야 될 것.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형태가 뭐야?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함수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두 가지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이 형태와 위치를 결정했던 거고 2차 함수에서는 형태를 결정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 a고 위치는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표준형으로 형태와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함수식은 이렇게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 형태에서 표준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치? 그런데 일반형에서 봐도 최고차항 계수는 똑같잖아요. 건드릴 거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갈 때 꼭지점의 좌표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마치 근해 공식처럼 미리미리 계산은 해놓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렀지?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렀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서 축이라고 해. 그런데 그럼 이것도 얘기해보자. 축이 뭐고 방정식이 뭔지를 알아보자. 그냥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좌우 대칭이고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근데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이 선을 축이라고 한단 말이지. 대칭축이라고 해. 그런데 이 축에 해당하는 직선 있죠. 직선을 나타내는 식을 봤더니 x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런데 축을 나타내는 식은 함수식은 안 돼. 함수는 어떠해야 하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걸려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나의 x의 값에 점이 2개 이상이 걸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런데 지금 이 x 하나에 무수히 많은 y가 걸려있죠. 그러니 축을 나타내는 식은 함수는 안 돼. 근데 x는 얼마다? 라고 써놓으면은 얘는 등식 중에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꼭지점 x좌표라고 했단 말이지. 그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도 식으로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이거 외우는 거 좀 헷갈린다라고 했죠. 그쵸? 근해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추계 방정식을 구했어. 즉 꼭지점의 y, x좌표를 구했어. 그럼 그때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해버리는 게 더 빠르다라고 했죠. 뭐 물론 내가 식을 다루는 게 이제 충분히 익숙해서 일반형 띡 보더라도 표준형이 바로 식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식을 바꿔서 그냥 표준형으로 전환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난 시간을 했던 게 2차 함수 해석을 위한 중요한 값들이 있었어. 1번 F형. F형이 뭐지? Y절편이죠? 이건 C를 말해요. 얘를 읽었을 땐 Y절편이다. 두 번째, Y는 0. 이걸 다른 말로 하면 X축이죠? Y는 0과의 교점은 보자고. 한 번 더 써 마라. 더 써. 너와 너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근이죠.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y 같으니까 너랑 너는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겠지. 결국 2차 함수든 사실은 누구든 2차 함수뿐만 아니야. 어떤 함수식이 정의가 내려지면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방정식의 근을 의미해. 그래서 알파, 0, 베타, 0이라는 좌표를 만날 땐 얘는 원래 이차함수 일반형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파, 0, 베타, 0을 지나는 이차함수 식을 세울 때는 최고차인 계수 놓고 x-알파, 베타로 이차함수 식을 세울 수 있다. 되었나요? 찍어. 귀찮아라도 오랜만이니까 요거 한번 씁시다. 이게 마무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 마무리 개념. 지금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중학교 3학년 과정 2차 함수 그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개념만으로. 됐나요? 지울게요. 그래서 오늘 과제에 개념 하나 들어갑니다. 2차 함수 종합 개념이라고 그냥 할게요. 요거 한 판이야. 요거 한 판만 두 번 써오세요. 깔끔하게. 설명하기 좀 했으면 꼭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진짜 안 할 것 같아. 그지? 현빈이는 현준이를, 규리는 세빈이를 붙잡고 동생한테라도 해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되는지 답변해줘.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풀고 채점한 문제긴 한데 가볍게 빠르게 좀 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맞다 틀리다를 나는 보고 싶진 않은 거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풀었는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소모적으로 풀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 자, 밑줄 x축과 만나는 두 점 밑줄, 그리고 뭐라고 써? 근차가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근차가 6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고. 맞아요? 응?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키울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야. 선생님이 그래프 개형을 활용하는 것과 그냥 수와 식으로만 문제 푸는 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근차가 6일 때 k값이요. 뭐 묻는 건 k값이니까 f0이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근차가 6이야. 얘만 봐. 합은 얼마야? 근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하잖니? 그치? 그럼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아이씨 4알파 베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k야. 왜? 근곱이 현재 마이너스 하니까. 됐나요? 안 됐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그쵸? 대입 16 빼기 36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이죠? k는 5 이렇게 떨어질까요? 맞냐? 됐나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해낼 수 있으면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정말 제대로 같이 보는 거야. 축이 얼마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뭐죠? 축이잖아요?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 거리가 가까워 얼마씩이야? 전체 6이니까 3씩이지. 근 하나 얼마야? 근 하나 얼마야? 이렇게 뭐 좌표로 쓰면.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좌표 A, B 구했잖아. 다른 거 할 거 없어. 마이너스 K가 근곱이고 근곱이 마이너스 5야. 끝났어. K는 5야. 한 줄로도 풀 수 있었어.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맞고 틀린 거보다 이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차함수에서 개형, 즉 근차를 가지고 축으로부터 각각 3씩 떨어지고 있는 두 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3 작은 수 마이너스 5, 3 큰 수 1. 이 두 가지로 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됐을까요? 뭐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로 근곱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것도 가능해.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돼, 안 돼? 빨리빨리 해. 이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고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또 이거 전개해서 k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k는 f0이잖아. 그로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5. 이렇게 해서 k값 구해도 돼. 그럼 이것까지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보이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항상 근각계수의 관계만 떠올리면 진짜 이차함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형적 특징을 무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보기에 개형에서 알아낼 수 있는 값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뭐 받아 적을 게 없었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꼭 썼으면 좋겠어. 다음부터는. 알겠어요? 자,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A값. 근데 이 문제가 요식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좀 별로였어. 자, 밑줄. 이차 함수가 됐든 어떤 함수가 됐든 x축과 만나도록 한다. 근데 x축과의 교점이 뭐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어떤 함수든 x축과의 교점은 근. 그치? 근이 있도록, 실근 존재 조건이야.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이랑 똑같다. 근데 너무 단순한 문제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6번 갑니다. 자, 밑줄 x축과 접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x축과 접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 거지? 중근이란 얘기지?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는 거는 이건 중근 상태야. 그러므로 뭐가? 판별식 d가 0이어야 돼. 그쵸? 그럼 볼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더하기 1은 0이야. 판별식으로 바로 가도 좋고요. 판별식 0이라는 건 얘는 어떤 상태야? 완전 제곱 상태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상태를 좋아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 얼마여야 돼? 읽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항 얼마여야 돼? 반제곱 1이어야 되죠? 그래서 A값 1이에요. 이 값이 1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 판별식 D가 0인 상태, 이 완전 제곱식 상태, 중근 상태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근 조건을 만들 때 판별식을 볼 건지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바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반제곱으로 보셔도 되고 판별식으로 보셔도 된다. 넘어갑니다. 자, 꼭지점과 x축 교점이죠. 근과 꼭지점이죠. 이건 뭐 굳이 암산하라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가 1일 거고 1 넣으면 9가 된다. 여기다 그냥 1인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8 바로 가요. 자, 두 근은 방정식의 근이죠. 그쵸? 뒤집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 마사 뿔 2.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4죠. 6의 높이 9짜리 넓이. 이 좌표를 얼마나 좀 정확하고 좀 명쾌하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났어요. (10번) 꼭지점 y절편만 구하면 되네요. 그쵸? 좀 빠르게 연습 삼아서 A 바로 하고 뭐라고 써? 마이너스 2라고 써. 그 다음에 y좌표는 4 마 8 마 3이죠? 마 8. 아니야. 마 9. B좌표는 뭐라고 읽어? y절편. y절편은 얘 읽는 거야. 얼마? 0, 마이너스 5. 그러니 넓이는 밑변 길이 5의 높이 2짜리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y좌표는 안 구했어도 돼.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파악했으면 여기가 y절편이야. 0,-5고 그 다음 높이를 볼 때는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이 축의 방정식까지 x좌표의 이 거리를 알면 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축이 마이너스 2였잖아? y좌표 사실 a좌표의 a값이 a의 y좌표는 필요 없었던 값이기도 해. 사실은. 마저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맞는데 실제로 이 값이랑 이 값만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 능력에 따라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착착착착 해석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 1번 개념이 일단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 해석 경험을 많이 늘려야 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개념을 많이 써먹어보면서 연습을 늘리셔야 돼요. 해석 능력을.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참수 19하기. 자, 2번 문제 볼게요. 꼭지점 좌표 알려주고 있고 그냥 한 점이야. 그럼 얘는 일반형으로 쓰는 게 편해? 표준형으로 쓰는 게 편해? 일반형이 편해? 표준형이 편해? 꼭지점 위치 알려주는 값이죠. 그러니까 표준형이 편한 거죠. 이렇게 식 세워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넣어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 문제라는 전제 하에서 말해줄게. 객관식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해줄게. 축이 얼마냐? 마이너스 2지. 그럼 얘 아니면 얘네. 현재 축이 마이너스 2인 건 두 개잖아.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둘 중에 하나 골라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4번 볼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꼭지점의 좌표가 같대요. 꼭지점은 얘가 힌트로 줬어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가 일단 3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쵸? 1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8 4 이렇게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를 줬을 때 식을 구하라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 빼놓고 나머지 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2,3은 지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3은 2 대입하면 a 더하기 4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게 PQ죠. 꼭지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에서 꼭지점 찾아내는 것, 물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구할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탁탁탁 해내는 해석 능력을 좀 키워보시면 문제 보는 것도 되게 넓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넘어가서 6번. 축방 마이너스 1이고 두 점을 지난대.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두 점이 주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있을까?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두 점이 x좌표가 축인 것도 없고
또는 만약에 말이야 얘네 둘이 뭐 y좌표가 0이다. 그럼 근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맞죠? 그러면 현재 추계방정식과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관계가 현재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관계를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해서 두 개 마이너스 2,6과 1,12 이걸로 대입해서 AQ 값 나오는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대입해보면 6은 A 더하기 Q 12는 4A 더하기 Q 이렇게 연립을 해야죠. 넘기면 밑에서 위에를 빼봅시다. 3A는 6이니까 A2 Q4인 거. 최고창이 꼭지점 Y좌표가 4. 3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울까요? 자, 주어져 있는 세 점 중에 어떤 특이점이 하나 있나요? 특이점 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얘를 보고 y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작해. ax의 제곱 b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1,2랑 2,7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1 7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1 연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b 값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서 y절편인 상수항을 1로 안 놓고 풀면 미지수는 3개짜리가 나와요. 뭐 풀 수는 있고 근데 0,1을 보고 y절편이라고 쓰고 그래서 c의 값에 1을 넣고 시작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얼만큼 좀 간략하게 갈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수학 문제를 간략하게 푼다 함이 계산해야 될 걸 암산하자가 아니야. 알겠어? 암산하여 풀이 과정을 줄이자가 아니라 해석하여 단순하게 간다야. 이 둘의 차이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짧은 게 좋은 거야. 이 뜻이 꼭 써야 될 계산들을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암산해라 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해석을 해서 길게 돌아가는 계산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해석 능력이야. 포물선 그래프식은 뭐 어렵지 않겠네요. 그쵸? 이거는 딱 봐도 X축 교점 보면서 이건 근이다. 0,-2다 근데 F0은 0 대입해 쫙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a고 그 값이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12번. 12번 처리할 건데 뭐 상황이 어쨌든 뭐 돌고래가 뭐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 내려가나 봐. 보면
0과 10. 당연히 시간으로 제일 작은 값은 0이니까 여기 뒤에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축이 5야. 5일 때 여기 축이 5거든요.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니까 저게 2분의 5네. 꼭지점 구했는데 솟아오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는, 자, 이 돌고래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5m. 이게 수평거리 x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5m.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5라는 거를 미리 알아서 오히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또는 높이가 2분의 5가 아니라 뭐 만약에 2다 라고 하면은 그때 수평거리가 하나,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x 값이. 가볍게 가능합니다. 13번 볼게요. 가로 10, 세로 3, 직사각형이 있어. 이건 뭐 가로를 2x만큼 줄인대. 자, 내가 얘를 변화시켰네, 도형을. 새로운 도형의 가로는 줄였대. 10-2x만큼 줄였는데 당연히 x는 5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야 도형이 되죠. 세로는 x만큼 늘려. 3 더하기 x야. 세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32일 때 가로. 이건 방정식이죠. 그냥 2이 곱해 32예요.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푸시면 됩니다. 물론 식으로 쓰면 이때 최대 넓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조금 더, 최대 넓이가 될 때 x값 또는 그때의 넓이 이런 걸 물어봐야 좀 더 멋진 질문이긴 한데, 봐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이니까 5와 3의 5하고 마이너스 3이긴 한데 마이너스 3과 5의 중앙값 가운데 평균이 1이죠. 1초 후에 최대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1초 후에 최대 넓이.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그럼 여기 12죠? 4. 이? (24인데) 최대 넓이가 24인데? 최대 넓이 F1은 응? 마사 48이 32네. 최대 넓이가 또 30이야? 가로는 8cm. 끝. 자, 좀 브레이크 했다가 이번 주 확인 학습은 요 책 마감이랑 그린 챌린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필수예제 바로 홀수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니다. A의 제곱근 A. 오랜만에 복습이죠. A의 제곱근은 질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질문입니다. A의 제곱근을 구하라. 어떻게 되죠? 근데
제곱근 A의 제곱근은 루트로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양수 루트 A 하나만 의미하는 거다. 복습이에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1번 뿔마 2 뿔마 2 뿔마 2. 이게 제곱근의 개념이라 그랬죠. 제곱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곱근. 제곱근이 뭘 줄여놓은 거라고 그랬어? 제곱 방정식의 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이걸 제곱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곱근 뿔마 2. 답 2번. 이게 제곱근의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개념이었다. 썼죠? 중간중간 쓴 표현들 요건 개념 과제로 추가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다시 잡아줄 거예요, 개념. 이거 근데 다시 봤는데 지금 그랬나? 이런 느낌이 좀 생겼다면 꼭 복습 잘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3번. 구하라는 거는 A, B 시계값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원래 값으로 표현해 놓고 가라 그랬죠. 읽을 때 어떻게? 36이라고 읽고 얘는 9분의 4라고 읽고 시작을 해야 돼. 이건 문제 푸는 습관이야. 계산해낼 수 있는 값은 미리 계산해둬라. 뭐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그냥 풀겠습니다. A는 36의 양의 제곱근 6이고요. B는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분의 2다. 도로 A, B는 마이너스 4. 바로 풀리네요. 바꿔놓고 풀어라. 간단하게 갑니다. 5번 갑니다. 한 변에 3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5번. 한 변의 길이가 3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첫 번째 사각형이죠.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우리가 2-2에서 알려드렸어요. 쌍대관계, 듀얼이라고 하죠. 중점 연결한 새로운 사각형. 중점을 연결한 듀얼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줄여나갑니다. R8을 만들려고 할 때 R8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일단 닮은 비가 어떻게 됩니까? 닮은 비가 1대 얘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얼만큼 줄어듭니까? 닮은 비가요? 자, 헷갈리면 이 밑에 바로 쓰세요. 그냥 넓이 비를 먼저 쓰겠습니다. 넓이 비가 어떻게 되느냐? 1. 넓이가 얼마로 줄었어? 넓이가 얼마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죠. 얘는 4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이제 닮은 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루트를 씌우겠죠. 여기까지 됐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1씩 줄어들죠. 맞습니까? 그러면 닮은 비로 R1 대 R8의 닮은 비가 어떻게 될까요? 넓이가 더 나아요? 넓이를 보고 닮은 비로 가볼까? 두 가지 다 보여줄게. 닮은 비를 바로 보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넓이가 2분의 1씩 줄죠. 맞죠? 그러면 R8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몇 번 줄어들어요? 2분의 1씩 몇 번? 원래? R2까지 한 번, R3까지 두 번, R2까지 한 번, R3까지 2번. 쭉쭉쭉 R8이 되면은 얼마가 될까?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7번 줄어들지. 2분의 1씩 너의 넓이는 7번 줄죠. 그러니까 R8의 넓이는 정사각형인데 32 곱하기 32 이게 원래 넓이인데 이것보다 2의 7제곱분의 1씩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2의 5제곱, 2의 5제곱이죠. 됐습니까? 2의 세제곱이면 8이다. 그러니까 넓이 자체를 구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쌤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거 알겠어요? 즉 넓이를 먼저 다 구하고 정사각형의 넓이 알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 이게 이제 넓이로 구하는 방식이고 처음부터 닮은 비가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는 너의 닮은 비가 1 대 루트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루트 2의 7제곱이면 제곱마다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의 6제곱 곱하기 루트 2니까 8루트 2가 돼. 이해됐어? 분의 1, 분의 1, 분의 1이니까 고로 알파의 한 변의 길이는 32 곱하기 8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2분의 16이니까 뭐야? 4.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다. 닮은 비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선생님도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더 명쾌한 것 같아. 넓이 자체를 구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로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좀 명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는 닮은 비가 어색하면 그냥 넓이로 먼저 싹 구하고 마지막 가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로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겠느냐? 이걸 잘해둬야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도형들의 넓이를 10개를 더하세요. 막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수열 또는 수열의 합, 급수.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서 무한히 진행됐을 때 넓이는 어떤 값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무한 등비급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요런 변화 지점들을 관찰하는 게 이제 고2 때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3 때 좀 깊이 있게 다 해놓잖아? 그럼 고1, 고2 때 되게 익숙한 애들이 막 나올 거야. 7번 봅니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하면 유리수의 제곱수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때 이 문제는 유리수의 제곱수 문제인데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리수의 제곱수 파악하는 건 무조건 분수로 보세요. 뭐로 보라고? 분수로 보라고. 아, 근데 너무 빨리 보여. 답은 아, 그래.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루트 1000은 안 됩니다. 안 벗겨져요. 그쵸? 선생님이 유리수의 제곱수는 분수로 확인하라라는 뜻이 뭐냐면 1번 루트 1000분의 16이죠. 둘 다 제곱수여야 벗길 수 있지. 2번 안 되는 거 알고 3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9로 써야 돼. 둘 다 제곱수야 털 수 있어. 4번 안 되고 5번 됐죠? 5하고 8의 제곱 둘 다 제곱수니까 털 수 있어. 답 5번. 그래서 유리수의 제곱수는 분수로 이거 써놔. 야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는 개념이에요. 분수로 확인하라. 유리수의 제곱수는 분수로 확인하라. 이게 해석에 쓰이는 개념이다. 실제 기본 개념 말고요. 해석 개념들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박혀있는 거랑 박혀있지 않은 거랑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유리수 제곱수는 분수로 확인하자. 분모 분자 다 확인해야 되는 거. 9번 가자. 가장 작은 수. 자, 가장 작은 수. 일단 양수음수가 구분이 되는지를 봐봐. 다 양수야. 맞죠? 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제 됐으니까. 2차 함수를 했으니까. 봐봐. y는 x와 y는 x제곱의 함수 그래프를 넣었는데? 두 개 반, 하나 반, 하나 반. 여기까지다. 여기가 1이야. 그리고 하나 반, 2야. 자, 봐봐. 노란색으로 y는 x를 그려볼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빨간색으로 2차 함수 그려볼 거야. 근데 2차 함수가 요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 부분을 잘 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A가 0과 1 사이면 A랑 루트 A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이건 어려워. A랑 A 제곱 비교해볼까? 누가 더 커? A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죠. 일단 그렇게 생각해.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집니다. 양수에서. 그러니까 두 번 곱하면 더 작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0부터 1 사이에서는 A하고 루트 A 중에 A가 더 작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루트를 씌우면 더 작아져.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지우고 생각해 볼게.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수인 양수는 제곱근을 씌우면 더 커져. 1보다 클 때는 제곱근을 구하면 작아져. 이렇게 볼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0.2, 0.04. 자, 기억납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0.2로 고치는 거. 0.3, 0.3. 0.09. 가장 작은 수는 5번이긴 해요.
그러니까 1, 2, 3번 비교하려고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1, 2, 3번 비교하려고. 2번이 더 작다라는 거. 자, 9번에 다른 거 말고 요거는 하나 써놓고 합시다. 루트의 a 안에서의 제곱은 절대값 a다. a가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되고 루트 씌우면 양의 값으로 변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 정도 개념 추가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11번 가보자. 에이, 계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볼게. 계산해봐. 11번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계산은 안 할게. 13번 가보자. 자,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큰 걸 고르세요. 되겠는지 봐봐. 일단 a가 양수니까 루트 안에서 a 제곱이 되면 이건 그냥 a로 나옵니다. 원래 절대값 a로 나오는 게 맞는데 양수니까 a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 숫자는 원래 숫자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아, 옆에다 쓸게 그냥. 그래서 얘는 3a 3분의 5a 얘는 2분의 3a 마이너스 3a 4a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장 큰 값은 5번. 여기서 정리해 나갈 때 숫자로 돌려보내도 돼. 그러니까 루트 16a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얘를 보고 바로 절대값 마이너스 4a라고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되겠어? (15번) 보자. 15번 조건 밑줄 이거 무슨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 문제에서 조건을 틀었으면 이 조건을 틀어서 쓰면 부호 다른데 a가 더 커요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b가 제일 작고 a가 제일 큰데 둘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써야 돼. a 양수 b 음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보자. 절대값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b. 자,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망치기 위해서는 절대값 풀 때도 괄호를 사용해도 좋아요. 얼마? 뭐로 나와야 돼? 얘 음수야. 부호 바꿔 나와. 괄호 4a 괄호 닫고 마이너스 3의 괄호 마이너스 b 자체가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그대로 나옵니다. 4a 더하기 3b. 안 헷갈릴 수 있겠어? 요게 나중에 되면 되게 생각보다 약간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럴 수 있다. 17번 볼게요. 17번 별표 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요거 이제 되게 정형적인 문제의 형태입니다. 조건 자체가 되게 정형적인데 봐봐. A가 저 상태면 이걸 써야 돼요.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디를 써야 되느냐? A분의 1이 1보다 큰 양수라는 거 써놔야 돼요.
이 부분을 마저 써놓는 게 좋다. 왜? 역수를 다루잖아. 절대값 a-a분의 1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a분의 1. 바로 이 부분 처리 때문에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되겠어요? 자, 봅시다. 괄호 쓰라 그랬죠? 그냥 괄호. 절대값 풀 때 그냥 괄호 쓰면서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양수 음수 판단이야. 양수 음수. 양수야 음수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 무조건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 양수야 음수야. 부호랑 상관없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야. 무조건. 부호 바꿔 a분의 1-a로 부호 바꾸고 얘는 양수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이해됐을까? 그래서 얘는 a분의 2가 답이다. 이 첫 번째 절대값의 부호 판단을 위해서 이 부분 처리를 미리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되게 정형적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이 형태가 정해져 있어. 되게 많이 나오는 조건이야. 0과 1 사이로 들어가는 이 문자 조건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마저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라고 넣긴 뭐하지만 정형적인 형태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9번 보자. 절대값만 잘 쓰면 끝나죠. 일단 절대값 다 틉니다. 절대값 a-b 마이너스 절대값 b-c 절대값 마이너스 c-a고 자 습관이야 습관. 어떻게? 괄호를 먼저 해놔. 빼기 괄호를 해놔. 암산하지 마. 이 습관. 왜냐면 특히 절대값식 풀어낼 때 이 부호 판단이 되게 암산으로 하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러다가 실수가 많이 터져. 하나씩 판단해. 누가 더 커? A가 더 커? 양수야? 아 이것도 해줄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양수야. B-C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양수야. C-A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 이거는 음수야. A, B, C의 부호와 상관없이야. 사실 이 문제는 A, B, C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도 의미 없어. 이 문제 풀 때. 누가 더 크냐만 알면 돼. 자, 이 상황에서 갑니다. 양수면 그대로예요. 양수면 그대로고요. 음수만 부호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중1 문제죠. 중3 문제 아닙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푸는 거야. 절대값 처음 배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하는 거야. 해쳐.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a 날려먹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2c가 답이겠다. 끝났어요.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제곱근 성질 활용입니다. 너가 자연수야. 루트 안에 제곱수지. 자, 물어보는 것 루트 12n이 자연수가 나오는 조건이야. 그리고 조건은 n값의 범위가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아. 그러면 뭐 바로 푸는데 큰 문제 없겠네요. 일단 처리해야 될 게 뭐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다 빼놓고 생각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 뭐라고 써? 도로 n은 3k제곱이다.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수 골라보면 이렇게는 되지. 1일 때는 3이니까 안 되고 2일 때부터 되죠. 12.
K가 3일 때 27. K가 4면 48.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와. 다 더하면 뭐 87이지 뭐.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말이야. 자, 만약에 말이야. N값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떡할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지적 계산이잖아. 자, 여기까지는 털었어. 좋아. 여기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이번 문제가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3개가 띨링 나왔어. 근데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그 값들의 합이 아니라 개수를 물어봤다. 치자. 어떻게 풀 거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정의 내려야 돼. 어떤 수인가를. 정의 내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고, 쫄지 말고 부등식으로서 정의 내리면 됩니다. 요렇게. 그치? 그러면 너네 이거 이해되니? K값을 정의 내려야 돼. 이게 되냐, 이게? 응? 얘가 대략 얼마인지 알겠어? 자연수에서 얘가 얼마인지 알겠냐? 어? 33점 얼마잖아. 루트 33점 얼마.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5하고 6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5.xxx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다 5를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 5보다는 커. 얘는 얼마 정도 될까? 166점 얼마잖아. 아, 이해돼? 지금? 자, 166점 얼마면, 루트 166점 얼마면 누구랑 누구 사이야? 12랑 13 사이지. 어? 13이지. 그럼 얼마부터 얼마야? 6부터 12까지. 몇 개? 7개. 되겠어?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10, 50이 아니라 100, 500으로 해도 좀 수가 크게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잖아, 그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제곱근 값에서는 몇 개 안 나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기엔 또 벅차. 그래서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정의 내리는 연습이야. 아무튼 안 썼지만 너희들이 받아 적지 않았지만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값을 구해야 하는 과정이 크게는 직접 계산법, 식의 성질, 마지막에 관계 해석이야. 관계 해석이 정의를 내린다는 뜻이야. 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 하나씩 찾기는 초등학교 방식이고, 식의 계산을 이용해서 딱 어딘가에 뭐 이렇게 때려 넣으면 뭐가 탁 나오고, 때려 넣으면 탁 나오고 하는 거는 중학교 방식이고, 관계를 해석해서 정의를 하나씩 내려보는 건 고등학교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야? 셋 다 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란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너네가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뭐 이 방법이 최고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즉 방금처럼 범위가 좁으면 하나씩 구해보는 게 낫겠다. 범위가 넓으면 정의를 내려, 즉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네가 131에서
274까지 자연수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초등학교 방식이 진짜 세는 거고. 관계를 해석한다는 건 1부터 274까지 274가 있는데 130까지를 빼면 얘는 몇 개냐? 여기서 130 이렇게 빼는 관계로. 이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4부터 6까지 몇 개 있니? 그러면 6 빼기 3은 3이에요. 이거 불고. 4, 5, 6. 3개요. 이게 빠르잖아. 그 차이라고. 1번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역시 개념편보다는 심화편이 재밌다. 가장 작은 자연수 x입니다. 자연수 되도록 어떻게? x분의 360이 제곱수가 돼야 되죠. 우리는 제곱수를 다룰 때 소인수 분해를 좋아합니다. 그죠? x분의 4, 9, 36 2의 세제곱 3제곱 5야. 그치?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러므로 x는 일단 2 하나, 5 하나는 약분하고 시작해줘야 돼. 5 날려먹고 2 하나 날려먹고, 그치? 그 다음에 뭐도 써먹을 수 있냐면 2의 제곱을 날려먹을 수도 있고 3의 제곱식을 날려먹을 수도 있고 2제곱, 3제곱을 다 날려먹을 수도 있어. 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건 가능한 x가 몇 개 있냐? 이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소인수분의 제곱수를 다룰 때는 제곱수란 그 각각의 소인수 거듭 제곱에서도 제곱씩 곱하거나 나누어야 제곱수가 유지된다. 그런 여기에서 제곱씩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x 몇 개 있냐 그러면 x는 총 4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죠? 왜냐면 1의 제곱이니까. 가능한 x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는 이게 이해가 되면 더 좋은데 360을 10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요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한 약수의 개수는 총 4개. 이렇게 4개. 뭐 물론 제일 작은 값은 10입니다. 소인수분해로 해석하는 건데 선생님이 3번 문제에서도 굳이 괜히 조건을 바꿔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땐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건 다 니들을 위해서. 다 니들을 위해서다. 자, a 더하기 b의 최소값. 자연수 a, b죠? 묻는 건 제곱수예요. 제곱수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고. 좀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봐야 돼. a, b가 완벽한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a가 커질수록 b도 커져. 보여? 좌변에서 a가 커지잖아. 그럼 b도 따라서 커져. 근데 이게 정비례는 아닌데 제곱 관계로 커져. 그러므로 물어보는 게 조건이 a 더하기 b의 최소인데 여기 괄호 알고 a 최소일 때 b 최소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자. 또는 예를 들어서 a 값은 커질 때 그 사이에 b는 작아진다. 그러면 합의 최소 값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또 이럴 때는. 그리하여 선생님 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 이걸 이렇게 틀어버리잖아? 문제를.
18은 좀 너무 작다. 뭐 38 정도로? 이렇게 틀잖아? 그러면 A가 커지면 B가 줄어들어. 그럴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모든 순서쌍을 다 구해봐야 돼. 아, 이해돼? 그러니까 A가 작아질 때 B도 같이 작아지는 상황이면 합의 최소를 물어봤을 때 뭐 최소 조건이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면 A가 작아질 때 B가 커져버려. 신기하죠? 어쨌든 제곱수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해결해보자. 루트 11 소수고요. 71을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혹시 이렇게 쪼개는 거 이해됩니까? 71을 최소한의 제곱수의 곱으로, 그럼 A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A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11도 약분하고 2는 하나 보태줘서 2는 제곱이 되게 하고 11은 약분이 되게 해야 돼. A는 22다. 고로 144니까 12. A 더하기 B는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잠깐 휴식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오늘 선생님 봐서 일각만 나갈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 자연수 x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곱수는 그냥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아니라 개수를 묻거나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제 문제다, 실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0 빼기 7x가 제곱수죠. 정의 내려봐야 돼. 7로 묶고 30 마이너스 x여야 되는 거고, 결국 30 마이너스 x가 7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어야 되죠? 고로 k, x의 순서쌍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즉 k가 1일 때 x는 23. 또 k가 2일 때 k 먼저 정의 내려야 x가 정의 내려집니다. 28이니까 이때 x에는 2가 들어가죠. 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x의 값 합은 25. 또는 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x는 30-7kx, 7k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순서쌍을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 관계가 좀 더 명쾌하죠. x는 k에 대한 식으로 쓸 때. 9번 봅니다. 다음 중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근데 양수, 음수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 먼저 구분하고 가자.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가장 작은 값 a는 음수에서 찾아야겠죠. 형태적으로 모두 같은 형태가 좀 더 편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0.8,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10. 모두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겠죠. 바로 a는 마이너스 루트 10. 양수 봅니다. 루트 17, 루트 16, 루트 2분의 9. 그냥 이대로 써놓습니다. 가장 큰 수는 너죠.
b는 루트 10이지. 근호가 있고 없고가 섞여 있는 수들인 경우에는 모두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대소관계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끝. a제곱 더하기 b제곱 27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우리 앞에서 했는데 정의 내리기. 자연수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옆에 루트 8보다 바로 작은 자연수와 너보다 바로 큰 자연수를 이렇게 써보면 어차피 자연수 기준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무시하고 자연수의 개수만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자, 여러분 이제 근사값 알고 있으니까 2.xxx 6.xxx 요 사이 값이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요. 상관없습니다. 3부터 6까지 13번 봅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를 fx라고 하자. 혹시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틀어서 쓰잖아. 자연수 개수니까 이렇게 해결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F134 빼기 F71은 루트 134의 정수 부분 11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니까 11점 얼마죠? 이거 11입니다. 빼기 71은 88에 64, 99, 81 8점 얼마죠? 8이죠. 이렇게 하셔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석하여 정의 내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그 값 자체입니다. 해당된 자연수 x, 자연수 x 이하의 개수는 그냥 그 자연수 x예요. 이해됐어요? 3 이하의 자연수 개수 3, 5 이하의 자연수 개수 5, 즉 자연수 x 이하의 개수는 x. 럴럴럴럴러 15번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 x, nx 위에랑 정의가 똑같죠? 그렇죠? nx는 다시 정의 내려보면 루트 x의 정수 부분 그럼 n값에서 x가 1, 2, 3까지가 얼마야? 1이지. 4부터 얼마까지? 8까지. x가 9부터 15까지. x가 16부터 24까지. 이렇게 갈 건데 그 합이 75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래. 이해가 됐을까? 상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요.
잘 봐봐. 선생님 그냥 설명 한번 해볼게.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은 식이 2n 더하기 1이다. 앞의 제곱수에서 뒤의 제곱수를 빼면 이런 호수 형태가 나와. 무슨 얘기냐면 이거 3개고 이거 5개고 이거 7개고 이거 9개라는 뜻이야. 관찰해봐도 나오고 관계식을 써봐도 그 다음 홀수가 나오죠. 그러니 1, 2, 3까지의 모든 합은 1 곱하기 3, 3이고 여기는 nx가 모두 2인 값이죠. 2씩 5개 있어요. 여기까지 합이 10이에요. 얘는 nx가 3입니다. 3 곱하기 몇 개? 7개. 21이고요. 여기에 nx의 값은 모두 4입니다. 그래서 4, 9, 36이야. 여기까지 75가 되는지 한번 볼까? 13, 34. 자, 여기까지 얼마야? 70이죠, 합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여기까지 N1, N2, N 얼마? 24까지의 합이 지금 딱 70이야. 그러면 N25가 얼마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5잖아요. 그럼 합이 75로 딱 떨어질 때 x의 값 얼마야? 25다. 특히 이런 문제가 정의 내리지 않고 하나씩 계산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응? 뭐 하나 해볼게. 봐봐. 얘를 내가 함수식으로 써볼 거야. 합을. 그냥 봐봐. 얘가 n제곱부터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죠. 그때 K라고 할게. 이건 이해되냐? 제곱수부터 이 다음 제곱수 전까지 합이야.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해볼게. 어떤 이 세트라고 따져보면 그냥 합이라고 따져보면 이런 걸 급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봐봐. 이러다가 어떤 세트에서 K제곱 그 다음 K제곱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가 한 세트로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때의 개수와 nk 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 nx의 값. 이게 nx의 값이 모두 k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개수는 몇 개일까? 아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세워놨잖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6부터 25 이전까지의 합의 개수가 수의 개수가 9개야. 9부터 16 전까지의 개수가 7개야. 그러면 K제곱부터 K제곱 더하기 2K까지의 개수는 2K 더하기 1이다.
그럼 결국 각 세트의 합이 어떻게 돼? 둘의 곱이죠. 그래서 이 K제곱 더하기 K가 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K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쭉쭉쭉 있고 그 옆에 뭘 써놓을 수 있냐면 이 K제곱 더하기 K의 값을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야. 1 넣어봐. 3이죠. 2 넣어봐. 10이죠. 3 넣어봐. 3. 21이죠. 4 넣어봐. 4. 36이죠. 그래서 누적 합은 3, 13, 34, 70. 각각의 값이고 이거는 이때까지 합.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단순화시켜서 정의 내리기를 연습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연습 삼아서. 그렇다.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75에 이르는데 우리가 더하는 값이 엄청 큰 수가 아니라 무슨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번 더했다가 2를 5번 더해야 된다는 그 이유까지도 찾아야 되면서 2를 이런 식으로 더해갈 거 아니야. 그치? 손가락으로 셀 수 있거나 바로바로 안산이 되는 수준의 합이나 수의 개수를 찾는 거는 초등학교 방식으로 그냥 세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좀 많은 수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의 내려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 실체에서 수학적 관념으로 가는 방향으로 더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들을 계속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위해서는 관찰도 하고 관찰한 결과를 수가 아닌 문자로서 바꿔서 표현해보고 단순화시켜서 이 값의 합이 75가 아니라 100이 넘어가는 숫자더라도 관계를 함수처럼 정리해 놓으면 크게 부담이 안 돼. 여기까지가 1강이고 2강은 뭐야 이 표정은. 뭐야?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무리수와 실수인데. 야 근데 니네 요즘 뭐하냐? 안 바쁘지? 할 거 없잖아. 이건 그냥 들어만 봐. 물론 이번 주 확인학습은 개념편 털이에요. 개념편 책거리야. 그린 챌린지 포함해서 끝내는 거야. 아니? 최대한 해와. 앞에도 좀 해와. 근데 우리 다음 주 강의는 선생님이 지금 1강 홀수번 다 풀었죠? 1강 홀수 1강 2강 짝수를 해오고 다음 시간에 쌤이 2강 홀수번을 해서 다음 주 확인학습을 1강, 2강 금일을 끝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방학 때 줄이자. 방학 때 강의 수를 줄이게. 계약하면 정신없어. 나는 이번 주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여행 갑니다. 손들어. 없잖아. 갔다 올 때 다 다녀오셨지. 그리고 뭐 딱히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시거나 이런 일 다들 없으시죠.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우리 텅텅 놀았잖아. 그동안 우리 놀았던 거 좀 만회하고 방학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강 정도 더 하는 건데 봐봐. 2강에 1강은 개념에서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될 게 다시 복습해줘야 될 게 많거든. 2강 봐라. 이 뭐야 이게? 이런 거 계산하고 뭐 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합답형. 어려우면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줄게. 이런 어이없다 이거야. 홀수, 짝수번 맞다. 몇 문제 안 된다. 6개. 끝이네. 선생님이 너무 짜게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대신 오늘 선생님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책거리 했는데